지금 유럽 방산업계에 충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60개월 납기가 당연했던 유럽 시스템이 94일 만에 완성되는 한국 기술 앞에서 무너지고 있는데요. 31% 가동률에 만족했던 유럽 엘리트들이 98%라는 숫자를 마주하며 패닉에 빠졌습니다. 미국이 나토 우산을 접기 시작한 72시간, 생존이 걸린 남유럽 국가들은 절망적인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한국이 보여준 것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시스템이었다는 점입니다. 과연 200년 장인 정신을 자랑하던 유럽 방산이 어떻게 아시아의 신흥 강국 앞에서 굴복하게 됐을까요? 이런 이야기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로 남겨두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앙투안 르페브르입니다. EU 방산안보 통합조달위원회에서 최고 실무 책임자를 맡고 있죠. 오늘 브뤼셀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28명의 참석자들이 모두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화면에 떠오른 붉은 그래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방산 업체들의 최근 3년간 성장률이었죠. 저는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말문을 열었어요. 이 순간을 위해 이틀 밤을 새워 준비한 보고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의 숫자들을 보시죠.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한국 방산의 수출 증가율은 확실히 놀랍습니다. 하지만 속도가 빠르다고 해서 검증된 것은 아니죠. 독일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프랑스 국방부 차관도 동조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확신에 찬 어조로 이어갔어요.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확인한 바로는 한국 장비들은 급조품 수준이었습니다. 빠른 납기 뒤에는 반드시 품질 타협이 숨어 있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유럽의 방산 기술은 200년 장인 정신의 결과입니다. 저는 레오나르도, 탈레스, 라인메탈의 로고가 담긴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전쟁은 공장에서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생명을 담보로 하는 장비에는 검증된 신뢰성이 필요하죠. 이탈리아 대표가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납기 지연 문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완벽함에는 시간이 필요해요. 성급함보다는 확실함이 우선이죠. 회의실에서 동조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제 보고서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 방산은 위험 요소가 너무 크다는 것이었어요. 검증되지 않은 속도와 낮은 단가 뒤에는 반드시 함정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20년간 쌓아온 제 전문성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를 걸으면서도 저는 유럽 방산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는 뿌듯함에 젖어 있었습니다. 사흘 후, 제 책상 위에 빨간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URGENT라는 도장이 찍힌 남유럽 전력 현황 보고서였습니다. 봉투를 뜯는 순간부터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첫 페이지를 넘기자마자 숫자들이 눈에 박혔습니다. 이탈리아 가용 전투기 12대, 스페인 주력 전차 27대, 그리스는 아예 공란이었어요.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브뤼셀의 회색 하늘이 마치 이 보고서의 내용을 예고하는 듯 했어요.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계산해봤습니다. 현재 주문된 유럽 방산 장비들의 납기일을 말이에요. 가장 빠른 것도 48개월 뒤였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어요. 이탈리아 국방부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앙투안,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상대방의 목소리에서 다급함이 느껴졌어요. 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기존 계약대로 진행하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단지 시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하지만 속으로는 짜증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왜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조급해하는 걸까요? 유럽의 방산 시스템은 수십 년간 이런 식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품질과 신뢰성을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법이에요. 오후 3시 긴급 화상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화면 속 이탈리아 장군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현재 우리 공군력은 거의 마비 상태입니다. 육군 전력도 50% 이하죠. 스페인 대표도 비슷한 보고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답답함을 느꼈어요. 여러분,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검증되지 않은 장비로 급하게 메우는 것보다는. 앙투안. 이탈리아 장군이 제 말을 끊었어요. 서류가 끝나기도 전에 국경이 무너집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어요. 화면 너머로 전해지는 절박함이 회의실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쉬며 보고서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숫자들이 더욱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월요일 아침 8시,
제 휴대폰에 긴급 메시지가 떴어요. 발신자는 나토 본부였습니다. 손가락이 떨리며 메시지를 열었는데 제목부터 심상치 않았어요. 미국 방위공약 조건부 재검토 통보서였습니다. 커피 잔을 놓치고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어요.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은 유럽 각국에 72시간 내 자주 방위 능력 증명을 요구했어요. 기존 나토 제5조 발동 조건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어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오전 10시, 브뤼셀 본부가 발칵 뒤집혔어요. 복도에서는 관료들이 수군거리며 지나갔습니다. 우산이 접혔군. 누군가의 중얼거림이 들렸어요. 저는 급히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책상 위에 쌓인 서류들이 갑자기 무의미해 보였어요. 긴급 대책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프랑스 국방장관의 창백한 얼굴이 보였어요. 현재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국은 우리가 72시간 내에 독자적 방위력을 입증하지 못하면 기존 방위 조약을 재협상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독일 대표가 손을 들었어요. 현재 우리 납기로는 불가능합니다. 최소한 4년은 필요해요.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시간은 우리 편이었는데 이제는 최대의 적이 되어버렸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패닉 상태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말하려 했어요. 대안이 없나요? 긴급 수입은? 예비 재고는? 저는 조용히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갑자기 한 가지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지난주 한국방산 보고서였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장비로 이런 중대한 위기를 해결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정말로 다른 선택지가 있기나 한 걸까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비서관이 들어왔어요. 손에는 긴급 공문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방금 전해왔습니다. 비서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공문을 받아든 프랑스 국방장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이탈리아가 한국과 예비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장관의 말에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저는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이 현실이 되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다음 내용이었어요. 제가 로마로 긴급 파견되어 한국 측 기술 검토를 담당한다는 지시였습니다. 저는 책상을 꽉 잡았어요. 한국방산을 직접 검토해야 한다니 이보다 아이러니한 일이 또 있을까요? 하루 만에 모든 게 결정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첫 비행기로 로마행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과연 내가 옳았던 걸까? 한국 장비에 대한 제 평가가 정확했던 걸까? 로마 국방부 회의실에 도착했을 때 한국 협상단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장 앞자리에 앉은 남성이 눈에 띄었어요. 김태훈이라고 소개한 그는 대한민국 방산 시스템 총괄 엔지니어였습니다. 표정에서 감정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김태훈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검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건조했어요. 화면에 폴더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파일 개수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1280페이지였습니다. 이게 다 기술 문서인가요? 저는 물었어요. 김태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체 시스템 사양서, 호환성 분석, 유지보수 매뉴얼입니다. 모두 즉시 제출 가능해요. 즉시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유럽에서는 이런 문서 하나 준비하는데도 몇 달이 걸리는데요. 김태훈이 첫 번째 파일을 열었어요. 저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이건 제안서가 아니라 작전 계획입니다. 제가 중얼거렸어요. 모든 수치가 구체적이었습니다. 생산 일정, 배치 계획, 훈련 스케줄까지 모든 것이 디테일하게 짜여 있었어요. 이탈리아 장군이 질문했습니다. 납기는 정말 가능한 일정인가요? 김태훈의 대답은 간결했어요. 계약 후 94일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속으로 계산해봤습니다. 94일이면 석 달 조금 넘는 시간이에요. 김태훈이 계속해서 자료를 넘겼습니다. 각 페이지마다 검증 데이터가 빼곡했어요. 저는 점점 경계심이 커졌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자료가 정말 가능한 걸까요? 어딘가 함정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문서들은 제 의심을 비웃기라도 하듯 완벽해 보였습니다. 김태훈이 새로운 파일을 열었어요. 제목이 납기 및 가동률 비교 분석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에 집중했어요. 첫 번째 표가 나타나자 회의실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유럽 방산 업체들의 평균 납기가 60개월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이 수치들이 정확한가요? 이탈리아 장군이 물었습니다. 김태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레오나르도, 탈레스, 라인메탈의 최근 5년 평균입니다. 저는 속으로 계산해봤어요. 60개월이면 정확히 5년이었습니다. 다음 줄에 한국방산의 납기가 나타났어요. 94일.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정말로 94일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유럽과 한국의 차이가 이렇게 클 수가 있나요? 김태훈이 계속해서 자료를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가동률표였어요. 유럽 장비의 평균 가동률이 31%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건 너무 낮은 것 아닌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유지보수 기간과 부품 수급 지연을 포함한 실제 가동률입니다. 김태훈의 대답이 차갑게 들렸어요. 그리고는 한국 장비의 가동률을 보여주었습니다. 98%였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이 수치들이 정말 맞다면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게 틀렸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의심스러웠어요. 검증 자료가 있나요? 김태훈이 또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폴란드, 호주, 노르웨이에서 실제 운용 중인 한국 장비들의 데이터였어요. 모든 수치가 일관되게 높았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어요.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전력 공백 제로 1 시나리오입니다. 김태훈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어요. 한국 시스템으로 교체할 경우 전력 공백 없이 바로 운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이건 무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체계군요. 제가 무의식 중에 중얼거렸습니다. 3일 후 브뤼셀에서 EU 긴급 승인 회의가 열렸어요. 저는 로마에서 수집한 모든 자료를 들고 참석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유럽 각국 대표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든 시선이 제게 집중되었습니다. 한국 시스템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았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난 사흘간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알고 있던 모든 상식이 뒤바뀌었습니다. 김태훈이 브뤼셀까지 직접 왔어요. 그는 회의실 뒤편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실제 검증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김태훈이 일어났어요. 화면에 실시간 연결 프로그램이 나타났습니다. 현재 폴란드에서 운용 중인 시스템과 연결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화면에 폴란드 기지가 나타났어요. 한국제 방공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김태훈이 키보드를 조작했어요. 기존 나토 장비와의 호환성을 확인해보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전송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어요. 한국 시스템이 폴란드의 모든 나토 장비와 완벽하게 연동되고 있었습니다. 레이더 정보, 통신 체계, 지휘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하나로 움직였어요. 호환율이 100%라는 숫자가 화면에 떴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질문했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김태훈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교체가 아니라 연결입니다. 기존 시스템을 버리는 게 아니라 더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지금까지 제가 생각했던 모든 게 틀렸습니다. 한국은 유럽을 대체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유럽을 더 강하게 만들려 했던 거였습니다. 제 신념이 완전히 붕괴되는 순간이었어요. 독일 대표가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이런 기술이 정말 존재한다니.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어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았어요. 책상 위에는 지난 일주일간 제가 작성한 보고서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국방산 위험평가서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그 문서를 천천히 들어올렸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제가 쓴 문장들을 다시 읽었어요. 검증되지 않은 속도, 품질 타협의 결과, 급조품 수준. 모든 단어가 부끄러웠습니다. 제 전문성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편견에 불과했어요.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어요.
제목을 한국방산 시스템 재평가 보고서로 정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떨렸어요. 지난 20년간의 제 경력을 부정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써야 했어요.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기존 평가는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첫 문장을 타이핑했어요. 가슴이 무거웠지만 계속 써나갔습니다. 데이터가 보여준 현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프랑스 국방장관 앞에 서 있었어요. 수정된 보고서를 제출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장관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앙투안, 이게 정말 당신의 결론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제가 틀렸습니다. 한국 시스템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어요. 장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보고서가 나가면 어떻게 될지 아시나요? 저는 알고 있었어요. 유럽 방산 카르텔의 비리가 드러날 것이고 저 역시 책임을 져야 할 거라는 걸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틀린 기준을 지키는 게 애국은 아닙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 오후 저는 추가 자료를 준비했어요. 유럽 방산 업체들의 납기 지연 내역, 비용 초과 기록, 품질 문제 은폐 사례들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이것들을 공개하는 순간 제 경력은 끝날지도 모르지만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어요. 저녁이 되어서야 모든 문서를 완성했습니다. EU 집행부에 제출할 내부 고발 자료였어요. 마우스를 클릭하기 전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김태훈이 보여준 그 데이터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저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로부터 3주가 지났어요. EU 집행부의 조사가 시작되었고 유럽 방산 카르텔의 문제들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저는 조사 과정에서 증인으로 여러 번 출석했어요. 힘든 시간이었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이탈리아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국과의 방산 협력이 공식 승인되어 채택식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저를 초대한 이유는 명확했어요. 진실을 말한 사람으로서 이 역사적 순간을 함께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에 다시 왔을 때 이탈리아 마이너스 한국 방산 협력 공식 채택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로마 국방부 대회의실에는 양국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탈리아 국방장관이 연단에 올랐어요. 오늘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갑니다. 그의 목소리에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김태훈도 참석해 있었습니다.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어딘가 만족스러워 보였어요. 서명식이 시작되었습니다. 계약서에는 놀라운 내용들이 담겨 있었어요. 한국 시스템의 현지 생산 라인 구축, 즉시 가동 가능한 유지보수 체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전력 공백 제로였습니다. 우리는 무기를 산 게 아니라 시간을 샀습니다. 이탈리아 장군이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한국 시스템은 단순한 장비가 아니었어요. 시간이라는 가장 소중한 자원을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김태훈이 제게 다가왔어요. 앙투안 씨, 수고하셨습니다. 그의 인사가 의외였어요. 제가 뭘 했다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진실을 선택하셨잖아요. 김태훈의 대답이 간결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로마의 푸른 하늘이 보였어요. 한 달 전과는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제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어요. 잘못된 편견에서 벗어났다는 해방감이었습니다. 오후에는 한국 기술진들과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들은 이미 이탈리아 현지 생산 라인 설치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속도가 정말 놀라웠어요. 언제부터 가동 가능한가요? 제가 물었어요. 2주 후면 첫 번째 라인이 가동됩니다. 한국 엔지니어의 대답이었어요. 제가 아는 유럽 기준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속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보여준 모든 것이 현실이었으니까요. 저녁 만찬에서 이탈리아 총리가 연설했어요. 오늘은 유럽 안보의 새로운 전환점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관습에 얽매이지 않을 것입니다. 박수 소리가 회장을 가득 메웠어요. 저는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제 손바닥이 아팠지만 계속 쳤어요. 이것은 단순한 박수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존중이었어요. 진실을 받아들인 제 자신에 대한 인정이기도 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어요. 때로는 틀렸다고 인정하는 것이 가장 큰 용기일지도 모른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 전문가는 고정관념을 버릴 줄 아는 사람일 거라고요.
이 영상은 현재 흐름을 바탕으로 한 분석과 전망입니다. 이 장면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런 해외 이야기 계속 정리해서 전해드릴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그리고 구독해 두시면 다음 이야기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